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또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어. 많아졌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네. 저희가 요즘 의학 콘텐츠를 하고 있고 하나씩 배워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저것 뭐 하나씩 배워보고 있는데 오늘 모실 오늘 분은 네, 당뇨 전문가이십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서울대병원의 조영민 교수님 모시고 예, 당뇨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은데 하는 컨셉이 있지만 당뇨가 뭔지에 대해서도 배울 거지만 예. 요거는 사실 구글 같은데 뭐 찾아보거나 유튜브 보면 꽤 있으니까 예, 최신 당뇨 치료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자 바로 모실게요. 서울대병원의 조영민 교수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시작하기 전에 어. 쌀밥과 당근 중에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뭡니까? 쌀밥과 당근이요? 당근. 아, 네. 좀 전에 저기 방송하셨죠? 당근이 예, 좋겠지. 당근이 좋죠? 골고루 드셔야죠. 골고루요? 네네. 아, 쌀만 먹어도 안 되고 당근만 먹어도 그렇죠. 안 된다. 예, 예, 예. 그래, 정답이네. 맞아, 그러네. 그렇지? 예. 네, 여기까지는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네. 당뇨는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당뇨 네. 몸에 그 혈당이 높은 사람,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당뇨인 거 아닙니까? 몸에 뭐 너무 많아, 콜레스테롤 너무 많아. 예, 이름이 좀 그 직관적이니까요. 네. 당, 그리고 당이 뇨. 많아.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구나. 네. 당뇨 이렇게 되니까 뭔가 당이 문제가 있겠다 이런 느낌 들죠. 예. 예. 그게 기저가 뭘까요? 당뇨. 근데 당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네. 네가 뭐 그런 당뇨 얘기도 아는 하고. 거는 예.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제 당뇨가 나오려 그러면 네. 이제 피 속에 그 포도당 농도, 혈당이 높아야 돼요. 예, 그 혈당이 높은 병이 당뇨병이죠, 사실은. 그래서 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인슐린이 있어요. 인슐린이 대표적인데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든지 나오긴 나오는데 작용이 잘 안 된다. 네. 이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러요. 예.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까지는 괜찮은데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소변을 많이 보고 이제 소변을 많이 보니까 물이 많이 막히겠죠. 물이 많이 막히고 당이 빠져나가니까 좀 허기지니까 자꾸 먹고 체중이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야? 당이 체중이 빠진다고? 체중도 빠지고 몸에 당이 많았는데 그냥 소변으로 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운동으로 해서도 막 빼는데. 네. 근데 바보 그게 같은 이제 질문입니까? 그 혈당이 높게 되면 예. 결국은 이 우리 몸의 모든 거는 이제 일정한 그 범위 내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높게 되면은 그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설탕을 그 딸기에다 설탕을 뿌려 보세요. 뿌려 보시면 딸기에서 뭐가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뭐 물 같은 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찐덕찐덕. 삼투 현상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될 텐데 네. 하여튼 그런 그 이 혈관의 벽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세포들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혈당이 몸이 높으면 설탕에 절어 있는 아. 그런 상태가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예. 적당히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쓰는 연료로 쓰게 될 텐데 너무 많게 되면은 그게 설탕에 절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은 주로 혈관 쪽에 합병증이 생겨요. 네, 혈관이 직접 이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눈 속에 망막에 있는 혈관. 그래서 눈이 망막이 망가질 수가 있고 콩팥은 피를 걸르는 장기잖아요. 예. 혈관 덩어리예요. 콩팥이 망가질 수가 있고 신경이 망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 그래서 심장, 예.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이제 팔, 다리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안 대표의 어리석은 질문에 따르면 그 당뇨병에 걸리면 네.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그 그 당이 몸에 흡수 안 되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소변으로 나간다. 빠져나가니까 네. 다이어트에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네.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이어트 하나만 보면 그럴지도 모르나 이 당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다. 그게 결론이네요. 그죠? 그런 근데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현명하고 네. 창의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걸 야, 이용해서 거봐. 그걸 이용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이야기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콩팥은 네. 우리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몸에 좋은 거는 다시 다 재흡수를 해야 돼요. 그게 콩팥의 역할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포도당은 굉장히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예. 걸러져요. 걸러질 네. 때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걸러는 게 몸에 유리하죠. 원래는 그 에너지를 써야 다 되는 거죠. 걸은 다음에 예. 이게 작전이 좀 간단해요. 일단 다 걸으자.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다시 재흡수를 하자. 예. 이거예요. 예. 홍팥은 예, 콩팥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노폐물만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걸 포도당을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영어로 SGLT2라고 해요. 예. SGLT2. 예.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포도당을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예. 그걸 막아버리면 포도당이 빠져나겠죠. 그냥 빠져나가겠죠. 예, 빠져나가겠죠. 예, 재흡수가 안 예,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뇨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와. 네. 그러니까 치료제가 만들어졌고요. 다이어트도 되고 살이 한 대개 한 2 내지 3kg 빠지게 됩니다. 그 약을 쓰게 되면은 예. 하루에 이야. 포도당이 약 70에서 90g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한 달로 치면은 거의 뭐 그 설탕 한 2배 정도 이렇게 소변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혈당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뇨라는 그러니까 그 오줌에 당이 섞여 있는 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소변. 죄송합니다. 소변. 표준어로 소변. 네. 소변에 당이 있다는 건 그게 무슨 질병이 아니고 내가 당이 높다는 그냥 증거군요. 증상. 그렇죠. 증상.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아. 그 혈당이 높아서 2차적으로 생긴 그런 증상이죠. 예,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오히려 그럴 바에는 더 많이 당을 빼서 버리면 알겠습니다. 몸에 당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치료한다는 예, 거죠.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당뇨에 대해서 조금 배운 바는 있는데 대개는 이제 유전도 이유지만 비만이 더 큰 이유다. 예. 네. 뭐 비만 자체가 유전인 경우도 있으나 네, 아무튼 그게 이유다. 라고는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유전도 없고 저는 비만도 아닌데요 당뇨예요 하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전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예. 저 대개 이제 마른 당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대개는 이제 비만하거나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비만하지 않은데 어.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2차성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인데 췌장을 이제 그 수술해서 띄어냈다든지 췌장염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스테로이드라는 이런 약을 복용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인 것도 없고 뭐 저기 비만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아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그 병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고혈당이라는 거를 공통 분모로 가지는 다양한 원인.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들입니까?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형 당뇨병은 그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내 몸의 내 세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어머나. 인슐린을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세포를 내 거가 아니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해가지고서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병을 우리가 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그건 되게 진짜 이제 젊은 나이에 특히 어린 나이에 많이 생겨가기 때문에 간혹 이제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리기도 그건 하는데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군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내 건데 내 거가 아닌 걸로 생각해서. 1형 당뇨병으로 부르는 게 맞고요. 2형 당뇨병은 우리가 주변에 제일 흔히 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살쪄서? 배가 나오고 운동 안 하고 많이 먹고 뭐 또 가족력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가 2형 당뇨병이고 그건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건 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가족력도 예. 있대지 않습니까? 예. 가족력도 있고 가족이 네. 죄입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총의 비유를 드는데 예. 그림을
네.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보여주시죠. 예. 네, 뭐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와. 이 유전자가 이 총알을 장전을 하는 거예요. 네. 장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환경입니다. 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방아쇠를 당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 유전이 있더라도 예, 뭔가 유전이 가족력이 있더라도 예, 가족력은 총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유전적인 게 없으면 총알이 없는 거니까 뭐 좀 살이 많이 찌고 이러더라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이 방탕해도 당뇨가 안 걸려요? 예, 가족력으로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신의 축복이구나. 예, 가족력이 정말. 없으면 이제 뭐 부모님 양쪽 다 나이 드실 때까지 당뇨병이 없다. 예. 나도 지금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와. 근데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그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건 하여튼 총알 가족력이 총알이고 유전적인 그러니까 물려받은 외모 같은 거군요. 유전은 외모. 총알이다. 외모 같은 네. 거지. 그렇죠. 잘 네, 타고 그렇죠. 났는데 맞습니다. 아빠 엄마 잘생겼으면 잘생긴 잘생겼어. 확률이 매우 높지. 게다가 잘 꾸며. 그러면 완전 정우성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대충 살면 대충 사면 망가지는 거고. 그런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채팅창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요거부터 먼저 좀 해결하려고. 예. 저는 당뇨가 걱정돼서 햄버거를 먹을 때 꼭 제로 콜라나 제로 음료를 먹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제로? 이게 1번 질문. 네. 2번 질문은 여주나 바나바 잎을 원료로 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조영민 교수님도 많이 애용해 주세요. 뭐 이런 질문 있습니다. 그 질문입니까? 무슨 뭐 그게 광고입니까? 뭐 이상한데. 네. 일단 제로 음료는 네. 그 대체 감미료가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맛은 단맛이 나는데 네.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은 단맛이 나는데 칼로리는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거나 살이 찌거나 하지는 않는데 네. 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대체 감미료가 장내 세균을 변화시킴으로써 예. 혈당이 오르고 염증이 잘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살이 많이 찔 수 있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잠기면 얼마나 오래 먹어야 장기입니까? 장기는 이제 뭐 수개월, 수년 이렇게 본 연구들에서는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연구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보상 심리인데 네. 내가 그 이 다이어트 콜라를 제로 콜라를 먹었으니까 예. 햄버거를 드시면서 어. 패티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프라이를 하나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프렌치 프라이즈 추가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그 보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료는 이걸 선택을 한 거는 혈당을 오르는 거를 이제 상당히 많이 막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으나 있으나. 다른 행동으로서 또 이제 그게 그런 노력이 상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안 있어요. 그러면 걱정되면 아예 햄버거를 안 먹을 텐데. 햄버거를 먹으려고 사온 너를 보면 너 같은 놈은 제로를 뭐 시키든 뭘 하든 안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런 얘기네요. 뭐 그런 애초에 얘기네. 제로 콜라를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을 몸이면 네. 위안도 안 받아. 햄버거 자체를 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로 콜라도 달잖아요. 네. 그냥 단맛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도 단 거를 계속 찾을 수도 있는 찾으니까. 이런 또 행동상의 변화가 생기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여주와 바나바. 여주 뭐 등등등등 그 건기식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예. 뭐 또 이제 그 관계된 그 저 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예. 아주 뚜렷한 그런 작용은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여주에는 차란틴이라고 하는 그런 유효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 뭐 동물 실험에서 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주가 이제 그 영어로는
비터 멜론, 쓴 멜론이라 비터 멜론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게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식용으로 많이 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여행 가서 보시게 되면 비터 멜론이 들어가 멜- 있어서 멜론인데 맛이 쓴가 보죠? 쌉싸름한 그런 쌉싸름해요. 맛이 나는데 예. 사실 멜론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좀 볼록볼록하게 생긴 여주라고 있는데 예. 그게 그 이제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걸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당뇨병이 잘 안 생기겠죠. 근데 네. 그래야죠. 동남아에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그런- 여주만 먹었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먹으면 아닙니다. 콜라를 많이 동남아에 먹어서 가면요, 네. 교수님 과일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먹는데도 그 정도만 당뇨병이 생긴다는 건 여주 그건 때문이야, 여주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우리 당뇨병에 쓰는 약들은 네. 주면 너무 뚜렷한 그런 혈당 강화 작용이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좋다더라 뭐 이런 종류들 그 유행이 있어요.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 유행이 계속 유행이 있는데 그런 걸 줬을 때 떨어진 거야, 만 거야 이런 느낌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딱히 사람들이 나쁘지는 않으나 크게 네. 도움도 안 된다. 음식으로 먹고 하는 거니까 딱히 나쁘진 않겠으나 그걸로 이제 그 약을 대신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약이 이해하시면 효과가 될것 좋은 같아요. 거는 알지만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도 뭡니까 점점 그 저항성도 생겨서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천연식품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좀 이제 동양 그 의학적인 생각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서양 과학의 접근은 단일 유효 성분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하나를 골라가지고 유효 성분을 골라가지고 그걸 하는 게 좋고, 예.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떤 식물 전체잖아요. 여주 전체인데 이게 그러면 그 우리 집에서 재배한 여주, 옆집에서 재배한 여주, 제주도에서 재배한 여주 같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귤을 위수 위에다가 심으면 탱자가 된다 이런 적이 있잖아요. 예. 귤화위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와인도 좋아하시는 분들 때루아라는 걸 또 아세요, 그렇죠? 네. 이 토양에서부터 그 올라오는 영향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포도인데 이 지역에서 재배한 거랑 저 지역에서 재배한 건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홀 오가니즘을 다 섭취하게 되는 이런 뭐 여주 같은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개성 인삼을 찾았을까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지역의 토양, 기후 이런 것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서양 의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단일 성분으로 확실하게 하자 매번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 좋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당뇨병과 관련해서 왜 이제 일반적인 통념은 뚱뚱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린다잖아요. 네, 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뚱뚱해서 당뇨병에 걸린다는 건 네. 좀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당뇨병이라는 게 네. 몸 안에 인슐린이 뭔가 작용을 잘하면 네. 몸 안에 당뇨가 잘 없을 텐데 인슐린이라는 게 몸에 혈당이 많으면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뭐 세포에다 이렇게 주고 하는 거라면서요. 네. 인슐린의 역할이라는 게. 네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 뚱뚱한 거야 그냥 많이 먹은 거지. 많이 먹은 사람이 반드시 뚱뚱한 사람이 반드시 당뇨병이다. 그게 또 논리적으로는 사실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통계를 보면 이제 미국 워낙 이렇게 비만한 사람이 많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아주 비만하지는 않거든요. 대개 보면은 예. 그래서 저 비만한 사람이 많은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80%가 비만이에요. 체질량 지수 30을 넘는 비만이에요. 예. 체질량 지수 30을 넘는 사람의 10%에서 20%가 당뇨예요. 아.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뇨 뭐야? 그러면 많이 뚱뚱한데 네. 뚱뚱이 뭐야?라고 한다고 해서 일부가- 당뇨가 많지는 일부가 않다는 당뇨병이 거죠. 있는 그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만하다고 해서 꼭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연관관계는 아닌데. 예. 네. 근데 당뇨인 사람 중에선 비만인 사람이 꽤 많은 거군요. 네, 훨씬 많죠. 예. 예. 그럼 비만 자체가 원인은 아닌 거네요. 당뇨에. 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스위치를 키면 불이 켜지고 올리면 불이 켜지고 내리면 꺼지고 예. 이런 거는 이제 원인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 당뇨병이 생기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이제 이런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네. 마치 그 아주 음향 시스템을 조절한 이퀄라이저 같은 거예요. 예. 하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작용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아주대 병원의 김대중 교수와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이용호 교수가 이전에 외국 저널에 발표한 건데요. 저희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들고 나왔는데 나이, 가족력, 네. 혈압, 허리둘레, 이제 비만의 지표지요. 복부 예. 비만, 담배, 음주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세 남자다 43점, 당뇨병이 있다 1.4점, 그렇죠? 고혈압이 있다 5점, 허리둘레가 90cm, 36인치 이상이다 3점. 이러면 벌써 한 8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담배는 안 피우고 뭐 술도 안 마신다 하더라도 8점이면 굉장히 당뇨병의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일반 인구보다 뭐 한 2배 이상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냐? 이게 원인으로 원인이냐? 부르지는 않아요. 이것들도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당뇨병 네. 걸린 사람들이 많아져. 이렇게 네. 저도 똑같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 위험인자라고 불러요. 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험인자. 네, 위험인자다. 이게 있으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건 그게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 따라오는 거고 예. 이제 위험인자라는 거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 위험인자가 여러 개 있으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만은 당뇨병의 원인이 아니고 당뇨병의 위험인자다. 즉 당뇨병의 위험을 올린다. 이렇게. 그러면 당뇨병의 원인은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몸이 다른 애인 줄 알고 공격해서 네. 인슐린이 제대로 안 생겨. 그건 알겠어요. 예. 그렇지 않고 다른 그건 결과지요. 그건 예. 결과가 되는 결과. 다른 경우는 뭐 어떤 어떤 경우가 식으로 하든지 이제 그게 그 종착역이 예.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예. 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거죠. 어쨌든 다 인슐린과 예. 관련된 겁니까? 인슐린과 관계된 거죠.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에 관계되는 건데 그 예. 길에 이르는 경로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단일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게 대부분이고 예. 가끔 단일 원인으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그런 유전성 경향을 가지는 그런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생긴 당뇨가 있어요. 그런 유전성 당뇨병이 실제로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을 잘라냈다. 그럼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약제,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약제가 있는 부작용으로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원인을 제거하면 당뇨병도 사라지게 되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원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혈압, 허리둘레, 담배, 음주 이런 거는 이제 위험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 말씀하신 위험인자 중에 나이가 많아지거나 네네. 허리둘레가 그러니까 살이 좀 쪘다거나 네. 뭐 담배를 핀다거나 그게 인슐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네. 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이가 드는 거는 네. 이제 세포가 노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점점 근육량이 줄듯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의 양도 줄고 기운도 빠지는 뭐 이런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둘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부 비만을 이야기하는데 예. 되게 내장 비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가죽이 아니고 뱃속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이 많으면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경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기전은 굉장히 다양한데 예.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는 됐지만 작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흡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뭐 니코틴의 작용이라든지 그리고 흡연 그 담배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이 이제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인슐린은 나오는데 맞습니다. 효과가 작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상인 사람이 인슐린이 5만큼만 나오면 정상 혈당이 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이 나와야지 혈당이 정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2배가 있는 거죠. 예. 효율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2배가 나오면 2배가 안 나와서 문제 있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까 그 비만해도 대부분은 당뇨가 아니잖아요. 예. 그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은 있는데 예.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해서 극복을 해버린 거예요. 아, 부족하네. 야, 많이 만들어 네, 그냥. 맞아요. 그러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극복이 되는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이제 점점 인슐린 분비가 이제 또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요. 그럼 당뇨인 사람은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네요. 충분히 그렇죠. 몸이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수요만큼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혹시 밝혀졌습니까? 학술적으로? 이 원인이 또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 다양한 위험 인자에 의해서 결국 예. 이제 종착역은 이제 그 베타 세포 기능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예. 그 가는 길에는 염증성 물질도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지방산이라 그래가지고서 우리 지방이 녹아 나올 때 이제 산 형태로 된 게 있어요. 지방산의 영향도 있고 또 가족력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버티지 못하는 이런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상이 생기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경로를 찾을 때마다 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걸로 이제 다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약제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근데 요즘은 당뇨병에 대해서 뭐 안 좋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그 인슐린만 맞으면 된다. 인슐린 푹 맞으면은 네. 인슐린이 부족한 사람은 인슐린을 넣어주면 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가 너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약이 많이 개발되면서 예. 특히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요즘 예, 네.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예. 그런 약들을 적절히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혈당이 높을 때 합병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합병증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지식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예. 다른 약으로 전혀 안 되더라도 이제 인슐린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약을 여러 개 쓰다가 이제 인슐린 맞으시죠? 하면 인슐린 맞게 되는데 인슐린도 이제 기저 인슐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모자란 만큼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일정 레벨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일정 레벨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예. 기저 인슐린인데 그러니까 모자란 만큼 이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는 예. 건데 예. 그걸로도 조절 안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식후 혈당이 너무 너를 뛰어서 예. 이제 식후 혈당을 잡기 위해서 이제 빨리 작용하는 인슐린을 식전마다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을 하루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제 맞게 되는 게 생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인슐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다가 안 될 때 예. 하루에 한 번 맞는 걸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개는 또 잘 잡히는데 그게 안 되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제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혈당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은 인슐린 맞고 잡을 하는 게 수 있죠. 불편하고 귀찮은 게 문제지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뭐 사실은 습관이 되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죠.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시잖아요. 예. 식전에 인슐린 한번 맞는 습관 가지게 되면 사실 양치하는 시간보다 짧게 걸리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눈에 띄기도 하니까 자꾸 싫어하시죠. 배에다 이렇게 퍽. 근데 그거 하다가 말씀하셨듯이 한 번 맞다가 2번 맞다가 3번 맞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늘어난다는 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감소해요. 정상인은 유지되는데 네, 아. 점점 감소하게 돼요. 뭔가 당뇨가 있으면. 원인들에 의해서 아까 진행을 말씀하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만 예, 뭐 예. 많이 먹고 나이 들고 담배 그러다가 피고. 그 능력이 제로가 되면 인슐린을 뭐 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제로까지 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건 아니고.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4번 정도씩 맞아야지 잡히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일반적인 그 2형 당뇨병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예.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예. 이런 건 사람마다 다르고요. 예. 그리고 또 오래 되더라도 이제 약만 가지고 잘 잡히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이제 저 개인차가 큽니다. 당뇨병은. 거기서부터는 천의 얼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당뇨는 한 번 걸리면 계속 끝까지 약 먹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그냥 악화되는 거야. 네. 그보다 이제 다른 이유로 죽음이 빨리 오면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건 아닌 거고 다른 인자가 건강하면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예. 거고 그런 네. 예, 그 치료는 당뇨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으로 해야 되고 네. 예. 임신성 당뇨병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하다가 안 되면 인슐린을 쓰게 되는 거고 예. 이제 제일 많은 게 2형 당뇨병인데 예. 2형 당뇨병은 처음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네. 그러다가 약 한 가지 쓰고 약 두 가지, 세 가지 네. 안 되면 인슐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대 최형진 교수가 나와서 이제 GLP-1 이야기를 했는데, 예. GLP-1 저희 압니다. 그 다이어트 약으로 예, 이제 유명한 거잖아요. GLP-1은 원래는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됐었죠. 예. 개발이 됐는데 그 용량을 올려 보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쓰게 되는데 예. 당뇨병 치료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뇨병 치료의 그건 뭡니까? 왜 효과가 있어요? 원리는 뭡니까? GLP-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예. 밥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는데 이게 소장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아, 소장에서 뒷부분에 뒤쪽으로 예, 갈수록 예. 앞쪽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예. 있어서 뭘 많이 먹어서 어. 이제 그 뒤쪽으로 소화 흡수 안 된 것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예.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먹은 양에 비례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이게 나와서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 뭘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슐린을 좀 많이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 GLP-1이 예. 그 이제 우리 그 몸에 인슐린 만드는 세포를 베타 세포라 부르는데 이 베타 세포가 혈당이 올라가면 그에 반응해서 이제 인슐린 내 보내는데 예. 혈당이라는 그 단일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려 그러면 일단 혈당이 올라가 버리고 나서 인슐린이 인슐린이 나와야 나오겠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는 이제 마치 홍수 경보를 내듯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번에는 저 혈당이 이 정도라도 인슐린을 이만큼 더 내보내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게 하는 작용이 1번이에요.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그런데 아까 인슐린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신호를 받고도 못 내보내지 내보낼 않습니까?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 내보내요? 그래도 이 잠자는 베타 세포를 깨워가지고 아, 그래서. 더 내보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더 내보내는 인슐린이 거죠. 안 나오는 사람은 그 깨워 보내는 신호가 작은 사람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 자체가 없거나 예. 너무 모자라면 이런 약을 썼을 때 혈당이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예. 주로 쓰게 되고요. 1형 당뇨병에서는 뭐 어차피 안 되고. 혈당을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 작용은 뭐냐면 이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잖아요. 야 그만 좀 먹자라는 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포만감을 보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비만 치료제로 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위장에다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야 너무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 천천히 좀 내려보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사를 맞으면 빨리 안 내려가요. 그래서 소화가 위장에 오래 남아 한참 있는다. 동안 음식물이 머무르게 됩니다. 배부르게 느끼겠네요, 그럼. 배부르게 느껴지죠. 아, 이게 뇌로도 배부르다는 예, 뇌도 신호도 그렇고, 주고 배도 위도 그렇고. 배가 진짜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천천히 내려보내면 어. 인슐린 분비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도 그건 견딜만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죠. 천천히 혈당이 천천히 들어오니까. 천천히 들어오니까요. 위장에서 꽉 잡고 관략근에 힘을 주고 있다가 예. 조금씩 내보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므로 좋네요. 예, 그 세 와. 가지 작용에 의해서 어. 세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이제 혈당이 잡히는 거죠. 혈당 잡히고 살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작용을 하려면 음식이 먹고 나서 한 1, 20분 안에 혈당은 오르잖아요. 예. 네. 그러니
그때 가려면 먹고 나서 1, 20분 안에 그 음식물이 소장까지 가야지 그게 작동하는 건데 먹고 나서 소장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지 않나요? 금방 가요. 음식물 따라 달라요. 근데 음식물 따라 다른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뭐 콜라 이야기하셨는데 콜라를 마셨다. 금방 내려가요. 아 소장까지? 네, 한 5분 정도 되게 이 사람마다 다른데 아, 그렇군요. 적어도 5분 정도 지나면 나가기 시작해요. 예. 위장에서부터 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위장에서 한 8시간 기다렸다 나가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이 어떤 성상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거친 음식 같은 경우는 오래 위에서 남아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예. 내보내게 되는데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빨리 내려간다. 그럼 혈당이 빨리 오르겠네요.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아. 식이섬유가 있는 그런 거친 음식을 갖다가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그거는 위장에서 내려가니까. 빨리 못 내려보내요. 예. 그 죽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던데 빨리 그래서 올라갈 수 그렇군요. 있죠.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떡, 빵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죠. 야 소화 잘 되네. 이거 금방입니다. 그 소장이 알겠습니다. 위장을 벗어나면 바로 소장이에요. 그첫 부분을 우리가 12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손가락 12개 길이만큼 되는 12지장인데 네. 거기서 대부분을 다 흡수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위장을 벗어났다 그러면 바로 흡수가 된다. 거의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된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당이 많을수록 예. 빨리 흡수가 되고 예. 또 이제 거친 음식들은 12장으로 도달을 했는데 바로 흡수가 안 되고 예. 췌장에서 나온 소화 효소를 만나야 돼요. 어. 예, 거기 나오는 아밀라제 이런 걸 만나가지고 예. 소화가 돼야지 그 다음 흡수가 되니까 이제 뒤쪽에서 흡수가 되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 이제 그 잘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들 이런 네. 것들은 빨리 흡수된다고 보시면 되고 좀 거친 그런 음식들은 천천히 간다. 위장에서도 천천히 내려가고 알겠습니다. 소장에서도 소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흡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으로 인해서 밥을 적게 먹거나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안 먹거나 하면 네. 당뇨병 환자들은 가끔씩 당 떨어져서 또 저혈당으로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끼니 걸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예. 했는데 그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인슐린이 저혈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예, 당뇨가 너무 갑자기 치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인슐린이 과한 순간에 생길 수가 예,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설폰 요소제라는 약이 있는데 설포닐 유리아 혹은 설폰 요소제라고 부르는데 이 약은 베타 세포를 쥐어짜서 인슐린을 내보내는 약이에요. 예. 인슐린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어. 나머지 약들은 기본적으로 저혈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인데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 이상일 때만 그런 작용이 나타나요. 그 약은 혈당이 정상이거나 혈당이 정상보다 아래면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녀석이에요. 예, 진짜. 어떤 거냐면 예. 터보 차저다 이렇게 하면 엔진에서 터보 예. 엔진에서 터보 차저인데 엔진 시동이 걸려 있을 때는 이 터보 차저를 통해 가지고 엔진의 출력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엔진 시동이 꺼져 있으면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올라가서 베타 세포가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이 GLP-1이 더 많이 내보내는 출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혈당이 정상이거나 낮아서 베타 세포 시동이 꺼져 있으면 세상에. 내보내지 못해요. 와, 그러니까 예. 그냥 부스터만 하는 거지. 인공지능이네. 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근데 아. 설폰 요소제는 엔진이 꺼져 있어도 내보낼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저혈당을 일으킬 수가 있는 빨리 그럼 거죠. 그 약 들어와야 되겠네요. 들어와 있어요. GLP-1 제제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예, 예. 그러면 당뇨병 걸린 분들에게는 그게 처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살 빼는 용도로는 네, 안 돼도? 비만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도 들어와 있죠. 네. 네. 예, 들어와 있고. 근데 최근에 말하는 그 슈퍼 비만 치료제라고 위고비. 부르는 예. 예, 위고비라든지 이런 약제들은 국내에 승인은 됐으나 아직까지 그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아직 들어와 있지는 못합니다. 비슷한 원리의 약간 옛날 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근데 말씀하셨던 그 당뇨병 약 GLP-1이 들어있는 당뇨병 약은 똑같이 그냥 살이 빠질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명한 약이 있죠. 싹센다라고. 싹센다. 그거 지금 예. 국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게 당뇨 치료제로도 쓰여요. 처음에는 이제 빅토다라 그래가지고 당뇨 치료제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가 예. 이제 그 보험 급여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는 못 쓰고 이제 싹센다가 이제 비급여, 이제 비보험으로 해가지고서 비쌌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로 쓰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약제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트룰리스티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GLP-1 제제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고 네. 이제 혈당을 낮추는 목적으로 쓰죠. 비만 치료제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당뇨 걸린 분은 처음부터 그 약을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약 저 약 써보다가 그런 하는 게 순서가 좋습니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네. 1차 약을 이제 메포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 그걸 쓰고 안 될 때 어떤 심혈관 합병증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네. 이러면 이제 빨리 쓰기를 추천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약이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보험 급여 인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먼저 쓸 쓰는 수 것도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그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낼 테니까 그냥 그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의사도 맘 편히 처방해 줍니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보험 기준을 따르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 의료에서 어떤 그 과학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보험 처리를 못 해주는 건 국가의 예산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거 이해하고 내가 내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예, 그걸 그렇게 요청하면 네. 의사 선생님들도 뭐 잘 됐네요. 제 마음도 편합니다 하면서 주는 겁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좀 제한적이죠. 예. 그 뉘앙스가 이유가 뭡니까? 제한적이다, 쉽지는 않다 하는 게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얼마나 비싸요? 네, 지금 가격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어포더블 하진 않으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내가 내 돈 보니까 내겠다는 분들은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분들이 요청할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약간 뭐 그런 하는 이유가 경우에 뭐냐는 이제 거죠. 그런 경우에 가격 말고 다른 이유가 있냐는 다른 이유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는데 이제 너무 좋은 약이에요, 그냥. 예. 어. 근데 주사제기 때문에 네. 예. 또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아 스스로 주사를 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먹는 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욱 그런 요청이 많을 텐데 예. 일단 또 주사 제거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 약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식욕을 억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부작용이 이 오심, 구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렇게 편하게 막 처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특히 개원가 같은 데서는 이거를 주사하는 걸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약간의 좀 귀찮다 이거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당을 지금은 당뇨가 있으면 넌 당뇨네 증상으로 파악하지만 당을 그냥 그 소변으로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약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그 약과 GLP-1 약은 뭐가 좋은 약입니까? 지금 뭐 자웅을 가리기가 참 어려운 그 정도로 둘 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약인데 예. 그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면 인슐린을 더 늘리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인슐린한 거는 상관없이 그래서 예. 인슐린 비의존성 혈당 강화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SGLT2 억제제는 그건 소변으로 단순히 이제 내보내는 건데 예. 살도 좀 빠지고 혈당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약을 처음 이제 만들 때 사람들이 아니 소변으로 이렇게 그 당이 많이 나가게 하면 콩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콩팥 기능을 열심히 모니터링을 했더니 예. 오히려 콩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콩팥이 이렇게 당뇨병 환자 중에서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가 예.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콩팥을 오히려. 통해서 이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들이 이 예. 단백뇨가 줄어드는 거예요. 좋네. 그게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이 당뇨약들을 재활용하기 힘이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콩팥이.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당뇨병
약들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거를 연구를 하라고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이제 저 명령처럼 내려놓은 게 있었어요. 미국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심혈관 안전성에 대해서 이 약을 써서 연구를 했더니 심부전이 줄어 심부전이 줄고 심혈관 질환들이 발생하는 게 줄어들게 오히려? 되고 사망률이 줄고 이러는 거예요. 야, 신비한 이야기네. 그래가지고 이 약이 떴죠. 지금은 당뇨가 없더라도 콩팥병 그리고 심부전의 약으로 쓰입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에 콩팥 전문 선생님한테 배우기로는 이렇게 소변에 뭐가 이것저것 섞여서 나오면 콩팥이 안 좋은 신호입니다. 원래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잘 걸러서 나와야지 걸르는 기능이 좀 문제가 생기면 거품료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잘 걸러지는 게 콩팥의 기능이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아니, 잘 걸러져야죠. 잘 걸러지는데 예. 이 당뇨가 있는 상황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포도당 빠져나가는 거를 예. 그 콩팥은 원래 이제 그 걸은 다음에 중요한 건 다 재흡수를 하잖아요. 예. 재흡수를 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콩팥이 ATP를 써야 돼요. 예.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콩팥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만 좀 하자, 좀 쉬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콩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실제로 저희들은 연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콩팥에서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게 줄어들고 예. 콩팥 세포가 노화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콩팥 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나트륨이 얼마나 흘러가냐 따라 가지고 이제 혈관을 좁히고 늘리고 막 이런 작용이 있는데 예. 그런데도 또 작용을 해요.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이제 콩팥이 좋아지고요. 예. 심장도 그래요. 심장은 이제 펌프질 하는 게 기능이잖아요. 예. 근데 심부전이 생겨서 힘이 빠지면 좀 쉬면 될 걸 더 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 그래서 심장 힘을 살짝 빼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쓰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만사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과로하면 예. 야, 좀 내려놓고 쉬어라. 하니까 좀 예. 좀 노니까 성격 좋아지는 거군요. 그냥 너무 건강해지고 일 좀 예. 줄여주면. 예, 예. 아. 그런 작용을 해서 이제 특히 콩팥 그 심장에 좋은 작용을 해서 SGLT2 억제제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GLP-1 제제는 이런 그 심혈관 질환 예. 이런 쪽에 아주 또 좋은 역할을 보이고 콩팥도 보호를 하고요. 그리고 살을 많이 빼주는 이런 점이 이제 부각이 됐고 지난달에 지난달인가 이번 달이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이 GLP-1 계통의 약제가 예. 파킨슨병에서 운동 증상의 악화를 막았다. 세상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게 나오는 네. 바람에. 예. 이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거의 뭐 지금 저희 느낌은 이러다가 이거 만병통치약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거 있거든요. 예. 그런 바람에 싹쓸이를 하고 다닌다고 요즘. 네. 그거? 그러니까 치매에 좋다는 거잖아요. 치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뉴 잉글랜드 저널에 나올 정도로 그런 예. 연구 결과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파킨슨병의 파킨슨병. 운동 증상이 나빠지는 거를 아. 이 약은 1년 지연시킨다. 동안 줬을 때 막았고 이제 위약 가짜 약을 준 그룹은 진행을 했고요. 그게 예. 뇌에 배부르다는 너 참 배불러. 아니 머리에는 배불러. 위에는 좀 천천히 내려보내. 그리고 소장에는 인슐린 좀 빨리빨리 내보내. 그런 역할을 하는 데라면서요. 네. GLP-1이라는 예. 호르몬이. 예, 근데 그게 왜 파킨슨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뒤집어 말하면 예, 네. 밥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적당히 안 먹고 더 먹는 게 파킨슨의 진행을 유발시킨다고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이걸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약이 예.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동물 실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을 때 그 파킨슨도 좋아졌고요, 알츠하이머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동물 모델에서 예. 그리고 이제 뇌경색을 유발해도 이제 덜 나빠지고요. 하여튼 뭐든지 다 좋아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어. 예, 그래서 뭔가
신경세포가 죽는 마지막 그 common final pathway, 그러니까 공통으로 겪는 그 경로에 작용하는 건가? 뭐 이런 뭔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벌써 한 10년 넘었고요. 그런 이야기 나온 게 예. 이제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결과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야. 이게 신경의 어떤 그 공통된 그 신경 세포가 망가지는 기전에다가 작용하는 건지 이런 게 있고 저는 이제 제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그 외에도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다 공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건 노화되니까 예, 세포가. 콩팥도 좋아져, 예. 뭐 심장도 좋아져, 뭐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이제 건 진짜 우리가 대박인데. 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면 모든 동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식이에요. 절식. 적게 먹는 거예요. 수명과 관련된 게요? 예, 그러니까 적게 먹인 예쁜 쥐. 꼬마 선충도 그렇고 예. 마우스도 그렇고 이제 점점 이제 고등동물로 올라오면 그게 조금 이제 희미해지는데요. 예. 침팬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아니다라는 지금 연구 두 가지가 이제 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대부분의 그 동물 모델에서 그 칼로리 섭취를 줄여주면 수명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LP-1 제제를 쓰게 되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가 일맥상통하는 건 아닌가? 아 그런 원리로.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보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야. 생각을 하는 거죠. 일라이 릴리 노보 노비스 이거는 아직도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거. 그러니까요. 야. 이게 만약 이래도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다 품절되고 난리고 못 구하고 그러는데 예. 혹시 이러면 애들 성적도 올라요. 그래봐요. 난리 납니다 정말. 그러면 진짜 내가 젊어져요. 막 이러 봐. 와 대박이네요. GLP-1이라는 게 그렇게 아직도 미지인 게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뭔가 좋아지는 건 있는데 그 기존의 원인을 정확히 못 찾는 거군요. 아직까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일단 결과는 좋으니까 예. 그 약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거고 그 기전을 더 잘 알게 되면 더 좋아질 거고요. 예.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그 초기에 파킨슨 환자들 대상으로 한 거고 1년 본 연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정말 이게 파킨슨 약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릴 정도라 그러면은 아주 그 공신력 있는 그런 연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파킨슨의 영향이 있다는 건 혹시 그냥 정상인도 운동신경이 좋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신경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맞으면 운동을 잘할 수 있을지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당뇨 약은 다양한 게 있지만 먹어도 계속 점점점 일반인과 달리 악화돼서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고 또 암들은 바꿔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말씀하신 대로 GLP-1 네. 그것도 처음에는 요만큼 납다가 점점 더 맞다가 또 안 듣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나 이게 질문의 의도를 예. 알겠어. 예, 그 용량 예.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빵 높은 용량을 주면 예. 그럼 토해서 견디지를 예. 못해요. 예. 그래서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아주 소량부터 천천히 올려요. 예. 일주 단위로 올리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뭐 위고비나 예. 이런 강력한 약제들은 한 달 간격으로 올려줘요. 예, 그렇게 해서 몸이 이제 적응하는 적응하도록 데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예. 그 과정에서 적절한 용량을 찾으면 네. 멈춰도 된다고 봐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요만큼의 위고비를 맞았어요. GLP-1을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1년 이상 이렇게 맞다 보면 그 점점 이게 약효가 좀 너무 몸이 적응해서 지금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좀 꼭 더 그렇진 않은 것 써야 같아요. 비슷한 효과가 있고. 심지어 그조차 예, 없다. 그 최근에 나오는 그 강력한 약제들 같은 경우는 예. 한 1년 연구해 가지고서는 바닥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체중이 여전히 내려가고 있어요. 체중이? 체중이 예. 혈당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요. 예. 정상까지 내려가 버리면 더 내려갈 게 없어서 못 그렇게 내려가요. 그건 당연히 예. 그렇죠. 그 이제 플로어 이펙트, 예. 바닥 효과라 그래서 더 네.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고 네. 체중은 이제 더 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런 그 GLP-1에 근간을 둔 이런 약제들 같은 경우에 예. 한 1년 해가지고서는 바닥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뒤로는 아직은 잘 모르고. 뭐 아마 2년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 예. 혹시 3, 4년 맞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그 많은 임상 경험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럴 일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는 온갖 루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의욕이 없다. 왜 처음에 그런 게 있었으면 이럴 리가 있네. GLP-1이 너무 좋은 호르몬인데 이걸 예. 우리가 피 속으로 주사를 하잖아요. 예. 그 망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가 1분 내지 2분밖에 되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약으로 못 썼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얘가. 이게 잘 들을 거라는 거는 90년대 알았는데. 초에 알았는데 예. 약으로는 못 썼던 거죠. 금방 예.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분해 안 되게 할 수 없나? 그러고 있는데 아메리카 독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어요. 예. 예. 네, 길라 몬스터라고는 이름 붙어 있는 독도마뱀이 있는데 네. 그 독으로부터 뽑아낸 성분이 어. 엑센딘 4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걸 약으로 만들어서 바이에타라는 약을 만들어서 일라이 릴리가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이제 다른 회사였는데요. 저 아밀린 파마슈티컬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었는데 그게 나오니까 예. 독에서 뭘 뽑은 거야? 독도마뱀에서 이런 뽑으니까.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독은 아니고 타액, 타액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게 그 사람의 GLP-1 구조와 닮았고 예. 피 속에서 분해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게 먼저 약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도마뱀에서 독을 도마뱀 맞았으니 뭔가 문제 있을 거야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췌장에 나빠질 거다. 그래서 췌장염, 췌장암 막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사실 그런 영향 거의 없다. 그리고 갑상선에 무슨 가족성 암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약을 받으면 이 갑상선 가족성으로 생기는 그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가족력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쓰지 마시오라고 경고가 들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 줬을 때는 아무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심혈관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걸 줄이고 콩팥을 보호하고 이런 등등등등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개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계열을 조금 더 세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예, 유명한 약들은. 예. 그래서 지금까지 거를 좀 외삽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도 그 도마뱀 타액에서 GLP-1을 만듭니까? 지금도 그 방식은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발견을 거기서 한 거고요. 예. 그걸 이제 엑센딘 4라고 부르고 그걸 합성한 거는 엑세나타이드라고 이름 불러요. 엑세나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약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 약제들이 좀 약효가 짧아요. 하루에 2번을 맞아야 되고 그렇게 예, 돼가지고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요즘 나온 것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약들은 짧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크게 또 낮추지를 못했던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근데 아까 파킨슨 말씀드린 거는 이 엑세나타이드 사촌이에요. 릭시세나타이드라고 하는 약을 이용을 해서 한 연구에서 좋게 나왔고요. 그 릭시세나타이드는 우리나라도 잠깐 들어왔다가 허가도 되고 들어왔다가 지금은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파킨슨 병에 좋다고 그리고 지금 발표가 돼가지고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예. 하여튼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GLP-1이라는 건 너무 야 진짜 참 신비의 묘학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단점이 먹는 즐거움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조금 단맛도 없고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이 미식미식 배부르고 아이 맛없네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살이 빼서 좋지만 먹는 게 즐거운 건데 먹는 즐거움 뺏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당뇨로 그냥 당을 그냥 빼는 그 약은 그냥 많이 먹고 당 빠지고 그럼 먹는 거가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SGLT2 억제제는 근데 네. 그거는 많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2 내지 3kg 빠지니까 비만약으로는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빠지니까 살이 빠지는 거지 먹는 게 밥맛이 없거나 먹었는데 배가 부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예리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냐면 아까 한 달에 설탕 한 푸대씩 빠진다 그랬잖아요. 계속 살이 빠져야죠. 살이 2kg밖에 안 빠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소변으로 그 포도당이 나가는 걸 우리 머리가 어떻게 알고 더 먹어요. 야. 더 먹어요. 대박. 그래서 2kg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 약은 많이 먹고 살이 빠지는 거네요. 일종의 컨셉이. 뭐 살은 거의 안 빠지기 때문에 우리 체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70세의 남자 당뇨병 환자인데 예. 이 약을 줬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살이 빠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얼굴이 살 이렇게 빠지냐? 못하게 됐냐. 음. 본인도 기력이 좀 떨어져요. 살이 예. 좀 빠지면서 근육도 빠지고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또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그 환자에 따라서 잘 처방하지 않으면 또 오히려 그 살 빠지는 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살을 빼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드셔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많이 그렇기 먹으니까 때문에 많이 먹어서 살이 더 찌지는 않는 거지. 예. 이 약을 써서 체중을 알겠습니다. 정상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약은 아닌 거고요. 요거는 진짜로 예. 당뇨 치료제로 진짜 많이 쓰이는 네. 거네요. 예, 그다음 GLP-1 같은 경우에 약간 먹는 즐거움을 없앴다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약제를 쓰고 나서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조금 좋아집니다. 나빠지진 않고. 예, 그래서 그래. 그런 전반적인 거를 이제 고려해 보게 되면은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차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성 환자분한테 드렸을 때, 예. 아기 가졌을 때의 그 입덧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하시는데, 근데 그 용량을 이제 우리가 적정해서 올리는 예. 이런 기간 동안에 대개 그게 발생을 하고 예.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는 또 괜찮아서? 없어집니다. 사람이 적응을 하게 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GLP-1 계열의 최근에 나오는 그 체중 쭉쭉 빠지는 그 네. 약은 그래서 체중을 쭉쭉 빠뜨리다 보면 그 약을 계속 안 먹어도 당뇨가 치료되지는 않습니까? 약을 쓰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알수 획기적으로 좋아지고요. 예. 그 빠진 체중이 그러면 잘 유지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 마운자로를 그 써서 그 살을 뺀 다음에 예. 예. 그냥 가짜 약을 줘봤어요. 예. 예. 네, 가짜 약을 줘봤는데 이게 서마운트 4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한 1년 동안에 그러면 완전히 그 약을 쓰기 전까지 살이 쪘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예. 한 20% 살이 빠졌어요. 100kg을 쳐요. 예. 예. 80이 됐어요. 네. 약을 가짜 약을 쭉 줬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100이 아니고 90인 거예요. 9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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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는 어떠냐면 요요 현상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100인 사람이 95가 돼요. 그랬다가 찌면 103. 103이 돼요. 예. 이 오버슈팅을 하게 돼요. 네. 대개는요. 예. 근데 얘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결과가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뭔가를 좀 바꿔놨다 몸에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가 이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요요와는 좀 다른 게 있지 이야, 않느냐 이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관찰이 필요할 것 제 같습니다. 질문은 그러면 다시 체중이 올라가면 당뇨는 또 생긴다. 혈당은 올라가죠. 근데 예. 만약 그게 유지가 된다면 뭐 당뇨약도 다시는 안 먹어도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물학 쪽, 의학 쪽에서는 100%를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 이제 그 사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혈당이 올라가면 기다릴 이유는 없는 거죠. 어디까지 다시- 올라가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걸 먹으면 해야죠. 되니까.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당뇨가 이건 치료됩니다. 이 약을 쓰면 그런 약은 아직은 발견된 바 없습니까? 지금 당뇨의 그 기전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지는 못하고 예. 이제 그 근시인 사람이 안경 쓰듯이 이런 게 약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보조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체중이 문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비만해서 생긴 당뇨병 같은 경우에 예. 식이요법을 아주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예. 살을 적어도 한 15kg 이상 빼주게 되면 초기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가 정상 혈당으로 돌아갑니다. 약을 안 써도. 그 다음부터도 계속 유지될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완치라고 말은 못하고요. 예. 암 같은 경우에 암이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이진 않아요, 암이. 그런 걸 갖다가 완치라고 부르지 않고 관해라고 그래요. 관해. 그래서 당뇨병이 관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당뇨이면서 비만한 사람을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15kg을 빼면 예. 85%는 당뇨병이 사라져요. 그건 120kg도 15kg, 60kg도 15kg입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kg에서 105kg 정도 된 사람들 연구를 했을 15kg? 때, 했을 그 때 정도가 한 15kg 15kg 정도 정도. 뺀 예. 거고요. 그럼 한 60kg면 한 8kg 정도만 빼면 되겠네요. 60kg 정도인데 키가 얼마인가도 또 중요하겠죠. 그걸 다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네. 예.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비만 수술이 있어요. 수술. 예. 큰일이다. 이런 게 수술인데. 재미있으니 본인 생각하면서 재밌죠 지금? 네, 저- 네, 자, 이- 아주 이런 재밌습니다. 수술이 있어요. 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 왼쪽이 위우회술이고 오른쪽이 위소매절제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그 비만 수술이 있는데요. 이걸 위를 그냥 했더니 줄이는 거네요. 위를 줄이는 거죠. 예. 줄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위에서 예. 원래는 12지장으로 가야 되는데 소장의 뒤쪽으로 가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정상적이면 이렇게 와서 여기 12지장인데 여기서 췌장에서 나온 소화 효소를 만나서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쫙 될 텐데 예. 얘는 내려오는데 소화 효소가 안 보여요. 계속 내려와요. 그렇죠? 아. 소화 효소는 나왔는데 음식이 없어요. 계속 내려와요. 여기서 만난 다음부터 소흡수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흡수도 잘 안 되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살이 쫙 빠지게 되죠. 그래서 체중이 되게 기저치의 한 25에서 30% 정도 빠지는데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80% 정도는 또 당뇨가 없어집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내과 의사들이 아무리 그 당뇨를 치료하려고 안 됐는데 외과 선생님 수술을 딱 했는데 이 수술하고 나면 며칠 만에 좋아지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혈당이 거의 정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단식이 정말 거기는 좋군요. 그러니까 안 먹는 네. 게 최고군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장? 일주일 만에 좋아진 거잖아요. 예.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살 거의 안 빠지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장에서 결국은 먹은 게 당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근데 많이 이런 흡수되는 수술을 게- 하면 이런 예. 수술을 하면 GLP-1이 무지하게 올라가요. 이런 수술을 하면요. 예, 예. 왜냐면 제가 소장의 뒤쪽에 GLP-1 만드는 세포가 많다 그랬잖아요. 예. 뒤쪽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려와 가지고 뒤쪽을 충분히 자극해 줌으로써 GLP-1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 수술하고 나면. 그 말은 먹었다. 그만 먹어. 그게 계속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 GLP-1이 우리가 약으로 맞는 GLP-1, 약으로 맞은 농도까지 올라가요. 몸에서 나온 거가. 아. 그것도 일부 관여하기는 할 겁니다. 이 수술에. 그러면 기전에서 저렇게 안 하고 단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단식은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죠. 탈수도 될 수 있고 이런 위험할 수 있는데 초저열량식이라고 부르는 거가 하루에 한 800에서 100kcal 정도 네. 이렇게 예. 먹게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니까 예. 뭐 밥 두 그릇에다가 뭐 조금 더 이 정도 열량을 섭취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한 3개월 하게 되면은 뭐 한 10kg 빠질 겁니다.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초저열량식을 영국에서 이제 해봤었는데 예. 15kg 이상 체중이 빠진 사람들은 85%가 당뇨가 없어진 겁니다. 저거 위절제술 그러니까 우회술 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살이 빠지기도 전에 먼저 좋아지고요. 그게 왜 그러냐는 그 그러니까 질문이. 저게 그거는 GLP-1이 많이 나오는 수술인 거군요. 장에서 뭔가가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은 안 빠졌는데도 GLP-1이 자꾸 자극되면서 예. 혈당은 아예 정상치가 되는. 뭐 GLP-1뿐만이 아니라 여러 예. 가지가 기여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해서 좋아지는 그룹하고 수술을 안 했는데 적게 먹도록 한 그룹하고 예. 똑같이 살을 뺐는데. 뺐는데. 빼주면 예. 거의 효과는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살이 빠져서 나타나는 효과도 있는데 예. 초반에는 체중과 상관없는 어떤 기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뭘까요? 인위적으로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게 이제 소화효소 그렇게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되지는 않는데 저게 소화효소와 닿지 않고 소장까지 내려간 것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까 GLP-1도 있고 예. 담즙산도 있고 장내 세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약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그럼 있어요. 교수님이면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저 위를 수술하는 법과 GLP-1을 약을 맞는 것 중에 뭐가 나은 것 같습니까? 둘 다 GLP-1이 예. 많이 나오는 방식인데. 이렇게 저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데는 처음 나와봐요. 학생들도 이런 질문 잘 못하는데 제가 한번 막 보여드릴게요. 던지는 질문입니다. 안 대표가 서울대입니다. 네,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비만 수술과 예. 그 지금 GLP-1 계통을 우리가 이제 인크레틴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인크레틴 제제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위우회술이 아까 제가 25에서 30% 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위소매절제술이 한 25% 빼거든요. 예. 그 밑에 지금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일라일리에서 지금 와우. 개발 중인 레타트루타이드라고 하는 예. 약이고 예. 톨세파타이드 이거 이제 위고비죠. 위고비가 아니라 얘가 마운자로죠. 밑에가 마운자로고 얘 세마글루타이드 얘가 이제 위고비입니다. 예. 위고비인데 이 정도로 쭉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수술한 거하고 진배 없이 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비만 수술을 이런 약제가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살을 얼마 정도 빼면 될 건지 목표를 잡고 예. 그 목표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생활습관 교정해가지고는 한 5% 빠지다 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비만 약제들은 뭐 한 5에서 10kg 정도 빠지는 약이고 요새 이제 그 각광을 받는 약들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빠지니까 예.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위고비고요, 털세파타이드 마운자로 혹은 젯바운드라고 부르는 약이고요. 뭐 그런 약들이 쭉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비만 대사 수술은 약제가 대체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있겠다. 이제 약으로 안 되는 비만인 경우에 수술을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술해도 잘 안 빠져. 그럼 수술도 하고 약도 써보자. 이런 게 있고요. 수술 후에 살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리바운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체중이 사람이 찌는 있겠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참 방법이 없는데 아마 새로 나온 이런 약제들을 쓰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뭐 연구가 제대로 돼 나온 건 없지만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것도 잘 안 받으시는 질문 같기는 한데 네. 저는 궁금해서요. 요게 보니까 매우 최신 논문까지도 반영해서 업데이트하신 자료 연구 결과 같은데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게 네. 교수님은 이 공부를 왜 하세요? 왜 하냐고요? 예. 그냥 경제 하시는 분들이 뭐 매일 주가나 환율 확인하듯이 저도 매일 보죠. 어떤 최근에 게 나오는지. 그건 이제 환자를 예.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호기심도 있으시고 네, 그렇죠. 혹은 지금의 뭐가 당뇨 치료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뇨에 대한 그런 질문은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학생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당뇨병 수업을 처음 듣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하면 합병증이 줄어드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이 한 10년짜리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돼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한다.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저 너무 놀랐어요. 혈당 조절을 하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럼 혈당을 조절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약을 써서 합병증은 줄어들어요. 예. 사망률을 줄일까? 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약이 사망률을 줄이는데 성공한 약이 없었어요. 그래요. 첫 번째 약이 뭐냐면 SGLT2 억제제예요. 아까 전에 그냥 예. 그거 한다는 거. 엠파글리플로진이라는 약이 예. 그냥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예. 무조건 해라. 예, 미국에서 팔 거면 승인 받으려면 심혈관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해라라고 예. 했는데 했더니 사망률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약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뇨병의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혈당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예. 혈당을 조절하는 이제 위주로 생각하다가. 합병증을 통해서 이제 사망률을 줄이거나 예. 아니면 아주 중증으로 이환되는 이런
거를 갖다 줄이는 그런 쪽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GLP-1 제제들이 나오면서 살을 많이 빼잖아요. 이제 체중을 빼면서 워낙 많이 좋아지니까 혈당을 먼저 생각해야 돼, 체중을 먼저 생각해야 돼. 아.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예. 이제 체중을 빼는 거가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하는 지금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우리가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서 예. 질문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이런 관심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원래 조 교수님이 당뇨병부에서 진짜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 막 물어서 막 질문하지만 정말 유명하신 분이어서 아닙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나와주셔서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매우 고맙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네. 교수님이 이제 보는 환자한테 그 언더스탠딩 보셨죠?라고 하면 길게 설명 안 해도 그래.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건 예. 진짜 네. 저희가 뭐 이걸 유료화하겠습니까?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래서. 찾아보시고 그러면 네. 저희도 그래서 기여하는 바가 조금은 있다. 예. QR 코드로 만들어서 진료실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 감사합니다. 체크하실 때 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한테는 꼭 좀 이렇게 네. 해달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예. 아직도 구독은 안 하고 아이, 좋아요까지는 참. 안 바래. 나쁠 수도 있으니까. 구독은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할 때요. 저희는 구독자 늘어나면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네, 그죠? 네. 구독자가 뭐라고. 그러나 이제 2%랑 뭐 안 대표랑 다 네.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코박고 열심히 하니까 해줍시다. 인간적으로. 네, 언더스탠딩에 들어와서 구독. 좋으면 좋아요도. 나도 내가 구독, 좋아요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2%가 하면 효과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 조영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당뇨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